낯선 이의 등장으로 엉망이 된 결혼식. 김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매만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결혼 상대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력가 집안의 외아들 이준호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커플이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시선은 늘 차가웠다. 평범한 집안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준호에게 시집 온다니 라는 무언의 압력이 결혼 준비 내내 그녀를 짓눌렀다. 신부 대기실은 화려한 꽃장식과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지만 그 공간을 채운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흘렀다.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도 세진은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낡고 구겨진 양복 차림에 거친 손과 깊게 패인 주름살을 가진 중년 남자였다. 한눈에 봐도 이 화려한 결혼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의 눈빛은 세진을 보자마자 흔들렸다. 낯선 이의 등장에 경계심을 느끼는 세진에게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제가 준호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세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준호는 늘 아버지가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준호의 아버지가 무능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며 늘 비난했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준호의 친아버지라니. 하지만 묘하게도 남자의 얼굴에서는 준호의 이목구비가 엿보였다. 특히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은 영락없이 준호의 것이었다. 남자는 세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 모습이라도 몰래 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규수와 결혼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진심이 담긴 축하의 말은 세진의 가슴을 울렸다. 시부모님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다. 그때였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신부 대기실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감히 여길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얼쩡거려.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남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들어온 시아버지, 준호의 새아버지 김 회장도 격분했다. 이런 천박한 인간이 감히 우리 집안 경사에 똥칠을 하려 들어? 경호원들 뭐해? 당장 저 인간 끌어내!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건장한 경호원들이 남자를 거칠게 끌어냈다. 남자는 보냈지만 준호는 그저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세뇌당한 대로 친아버지를 무책임하고 비열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세진은 그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식에서 자신이 단지 이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명분 아래 희생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화려한 결혼식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고 그녀의 결혼은 시작부터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축복이 아닌 찢겨진 가족의 비극이었다. 찢겨진 명함의 비밀. 결혼식은 겉으로는 무사히 끝났지만 김재진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신혼여행 내내 남편 이준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마치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세진은 그가 낯선 친아버지의 등장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않았고 세진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났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결혼식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준호에게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었지만 세진을 향해서는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세진은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세진은 방 안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세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준호 씨, 괜찮아요? 준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지통을 발로 걷어찼다. 휴지통 안에는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세진은 무심코 그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몇몇은 묘하게 익숙한 글씨체였다. 세진은 준호 몰래 휴지통을 정리하며 그 종이 조각들을 모았다.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이어붙이자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결혼식 날 그녀에게 다가왔던 낯선 남자의 명함이었다. 명함에는 윤명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낡은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이 명함을 찢어버렸지만 세진은 그 행동이 분노가 아닌 슬픔과 혼란의 표현임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세진은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세진입니다. 준호 씨 아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명철은 그녀의 연락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아, 그랬군요. 결혼식 날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켜서...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명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준호 씨가 왜 아버님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알고 싶어요. 세진은 윤명철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낡고 허름한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윤명철은 여전히 낡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그는 준호가 태어난 후 자신에게 닥친 비극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호 엄마와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에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호 엄마가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없다며 매일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김 회장입니다. 윤명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그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 발버둥 쳤지만 준호 엄마는 매정하게 돌아섰다. 그녀는 준호에게 아버지는 너를 버렸다고 끊임없이 주입시켰고 윤명철이 준호를 만나려 할 때마다 애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막아섰다. 그는 아들을 보기 위해 수없이 찾아갔지만 매번 헛수고였다. 세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준호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뿌리 깊은 상처와 그를 향한 시어머니의 교묘한 거짓말을. 그녀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찢어진 명함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를 이어주는 숨겨진 연결고리였다. 세진은 이 비밀을 통해 준호의 마음을 열고 찢겨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이미 그녀와 준호의 삶을 에워싸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서늘한 경고와 숨겨진 진실. 세진은 윤명철, 즉 친시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준호의 슬픈 과거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준호는 여전히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형식적으로만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 박 여사는 평소와 달리 세진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세진아, 요즘 준호랑은 잘 지내니? 너희 둘이 아직 신혼인데 밤 늦게까지 각자 방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다정한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세진은 그녀가 자신과 윤명철의 만남을 이미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내 어머니, 준호 씨도 이 때문에 바쁘고 저도 아직 집안일에 익숙해지는 중이라. 세진이 말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색했다. 세진아, 쓸데없는 호기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야. 특히 우리 집안일에 대해서는 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세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결혼식 날 찾아온 그 낯선 남자. 네가 그와 연락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준호에게는 그 인간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를 다시 우리 준호의 인생에 끌어들이려 하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세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침묵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진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상처를 외면할 수 없었고 윤명철이 겪은 부당함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을 피하며 세진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거대한 거짓말의 늪에서 준호를 구해내야 한다고. 다음 날 세진은 윤명철에게 연락을 해 시어머니의 경고를 전했다. 윤명철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그녀는 변하지 않았군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도 그녀가 맡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 회장,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를 조종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냉혈한이죠. 김 회장님이요? 시어머니를요? 세진은 충격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 김 회장은 시어머니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윤명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김 회장은 재력가라는 가면을 쓴 사기꾼입니다. 그는 준호 엄마의 재산을 탐냈고 저를 사업에서 몰아냈습니다. 준호 엄마는 김 회장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 회장이 원하는 것은 오직 돈과 권력, 그리고 준호 엄마의 회사입니다. 이 모든 진실은 세진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윤명철이 단지 무능력한 남자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시댁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독사와 같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날 밤 세진은 남편의 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준호 씨,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준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방으로 들였다. 세진은 찢어진 명함 조각들을 꺼내놓으며 윤명철과의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준호 씨 아버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아버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세진은 준호에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려 애썼다. 그녀는 그에게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모든 것을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거짓된 기억들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이다. 세진은 준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거짓에 맞서는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앞에는 시어머니와 김 회장이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고 이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고 위험할 것이 분명했다. 정상시에 진실을 향한 위험한 동행. 세진은 준호에게 진실의 단서를 던져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준호는 혼란스러워했고 세진에게 당신이 뭘 한다고 함부로 말해 라며 화를 냈다. 하지만 세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준호를 설득하는 것을 넘어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몰래 친시아버지 윤명철과 연락하며 정보를 주고받았다. 윤명철은 그녀에게 김 회장과 시어머니 박 여사가 과거에 저지른 비리들의 단서를 알려주었다. 특히 김 회장이 준호의 친어머니와 내연관계를 맺고 사업을 함께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과거 윤명철의 사업을 무너뜨렸던 철강사업 투자의 실패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김 회장이 의도적으로 꾸민 함정이었다는 것이다. 세진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과거의 서류들을 뒤졌다. 며칠간의 은밀한 탐색 끝에 그녀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서류철 안에는 김 회장이 윤명철의 사업을 가로채기 위해 작성했던 위조 계약서와 깃돈 거래 장부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서류들은 시어머니와 김 회장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곧 시어머니의 눈에 띄게 되었다. 박 여사는 예리한 촉으로 세진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세진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세진아, 너 요즘 자꾸 뭘 찾으러 다니는 것 같더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세진은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 그냥 집안 서류들을 정리하다가요. 그래? 우리 집안 서류들은 내가 다 관리하니까 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준호 아버님, 그 사람이 너한테 뭘 시키는 것 같더구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와 어울린다면 너도 준호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알아서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세진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몰래 윤명철을 찾아가 그에게 서류철을 넘겨주었다. 아버님, 이게 제가 찾은 증거들이에요. 이걸로 김 회장님과 어머니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윤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세진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 일은 위험해. 너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준호 씨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거예요.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당하신 일을 제가 바로잡아 드릴게요. 세진과 윤명철은 긴밀하게 협력하며 반격을 준비했다. 윤명철은 그녀가 준 서류들을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김 회장과 박 여사를 고소할 준비를 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준호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 세진과 윤명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윤명철의 작은 사무실에 의문의 남성들이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고 세진은 정체불명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시달렸다. 세진은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준호를 위한 것이라 믿었다. 어느 날 밤, 세진은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을 전하기로 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준호에게 보여 거짓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당신을 철저하게 이용했을 뿐이에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에서 벗어나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당신의 진짜 삶을 되찾아요. 준호는 서류들을 보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세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세진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두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터놓고 진실을 향한 동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의 문을 열기 직전 김 회장의 그림자가 그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새아버지의 섬뜩한 제안과 또 다른 진실. 세진과 준호는 마침내 손을 잡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윤명철과 함께 김 회장과 박 여사를 상대로 한 법적 투쟁을 준비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세진과 윤명철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위협이 되자 직접 세진을 상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저녁 세진은 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아버지 김 회장에게 호출을 받았다. 김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방 안에는 무겁고 서늘한 공기가 흘렀다. 세진은 직감적으로 이 만남이 단순한 대화가 아님을 느꼈다. 앉아라 세진아. 김 회장은 세진에게 위스키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난 내가 준호에게 좋은 짝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쓸데없는 곳에 신경을 쓰고 있더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세진이 윤명철과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너는 내 친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세진은 당황했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좋은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김 회장은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친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다. 내가 죽였다. 세진은 충격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하하. 놀랬나 보구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걸 폭로하려 했었거든.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그를 처리해야만 했지. 김 회장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살인을 고백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세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네 친아버지를 죽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네 어머니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 난 네 아버지에게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필요했던 것뿐. 김 회장은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으며 세진을 정신적으로 짓눌렀다. 그의 목적은 세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세진에게 섬뜩한 제안을 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덮고 나를 돕는다면 네 엄마와 나는 평생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대로 준호와 함께 날 상대한다면 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김 회장은 세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파괴하고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들쑤셨다.
세진은 온몸이 떨렸다. 그녀가 믿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 살인자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다는 공포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선택은 네 몫이다, 세진아. 네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따르며 편안하게 살 것인지. 세진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준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만약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준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김 회장의 잔인한 진실은 그녀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진실을 밝히고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준호를 위해 모든 것을 묻고 침묵할 것인가. 그녀는 거대한 절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김 회장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의 그림자는 이미 세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엠브로더리가 비극적인 유산. 김 회장의 섬뜩한 제안 이후 세진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의 안전을 위해 침묵해야 할지 갈등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 회장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세진은 윤명철과 은밀히 차문적으로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준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윤명철이 아니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녀를 에워쌌고 순식간에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차에 태웠다. 세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세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낡고 어두운 창고 안에 갇혀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건 알고 있었다.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네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세진은 공포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호 씨가 알면. 준호?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완벽하게 꾸며놓았거든. 넌 지금 불륜을 저지르다 들켜서 가출한 며느리가 되었어. 준호는 네가 윤명철 그 쓰레기와 바람을 피우고 도망갔다고 믿을 거다. 김 회장의 말은 세진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명예를 짓밟고 준호와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김 회장은 그녀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내놓아.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러면 너는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네 친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고. 그는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세진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김 회장을 노려보았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모든 죄를 밝혀낼 거예요. 세진의 단호한 태도에 김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수하들에게 지시해 그녀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세진은 발을 헛디뎌 낡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녀의 배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 아! 세진은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얼마 전 임신 사실을 확인했었다. 준호와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김 회장은 피를 흘리는 그녀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그녀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에 비극을 방치했다. 의식을 잃어가는 세진의 귓가에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세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준호에게 가려고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녀는 소중한 아기를 잃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며칠 후 세진은 한 병원의 조환자실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극심한 상실감과 슬픔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옆에는 윤명철이 있었다. 그가 그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던 것이다. 세진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런 비극이. 윤명철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짓이에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비극은 이제 복수의 서막이 되었다. 파편이 된 진실과 준호의 귀환. 세진이 납치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준호는 혼란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준호에게 세진이 바람을 피우다 도망갔다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주입시켰다. 준호야, 너 정말 몰랐니? 그 여자 결혼 전부터 그 천박한 네 친아버지와 몰래 만났어. 너 몰래 바람을 피운 거라고. 넌 대체 뭘 보고 결혼을 한 거니? 박 여사는 연기처럼 능숙하게 눈물까지 흘리며 준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준호는 세진의 행동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진이 남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는 깊은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술에 절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세진의 것이었다. 다이어리 안에는 페이지에는 세진의 절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 씨,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고 우리 아기를 사랑했어요. 김 회장과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그들의 죄를 꼭 밝혀주세요. 우리의 아기. 준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이 세진과 아이를 가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 회장이 자신을 향해 던졌던 섬뜩한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 친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다. 내가 죽였다.
그것은 세진의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준호는 그 말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회장은 살인자였다. 그리고 그는 세진을 납치하고 그녀의 아이를 앗아간 장본인이었다. 준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세진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과거 세진이 찢어진 명함을 이어붙이며 윤명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윤명철 씨 되십니까? 저 이준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명철은 놀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네가 어떻게... 아버님, 세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김 회장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제발 세진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윤명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세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었다. 준호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세진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창백한 얼굴, 가늘어진 몸.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세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는 그녀의 다이어리에 적힌 모든 고통과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이 세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며칠 후 세진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다. 세진아,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우리 함께 그들의 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세진은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의 귀환은 그들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실을 향한 정의로운 싸움이 되었다. 그들은 김 회장과 박 여사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험난했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그의 울음은 온 집안을 흔들었고 세진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박 여사는 윤명철의 죽음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버렸던 남편이자 아들의 친아버지. 그녀는 자신이 한 짓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김 회장을 향해 울부짖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아들 아빠를 죽여?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김 회장 때문이라며 그를 향해 악다구니를 썼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꺼낸 칼을 쥐고는 자신의 목에 칼을 갖다 댔다. 나도 이 지옥 같은 인생 이제 끝낼 거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찔렀다. 피가 솟구치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녀의 눈은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회장은 눈앞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웃는 기괴한 모습을 보였다. 다 망했어. 결국 다 죽는구나. 그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이미 그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피로 얼룩진 대저택은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준호는 텅 빈 눈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와 희생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무너진 가족의 잔해뿐이었다. 세진은 말없이 준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이 모든 비극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끔찍한 진실과 함께 볼리비아의 유산과 마지막 비니, 끔찍한 비극이 휩쓸고 간 대저택은 침묵에 잠겼다. 세진과 준호는 아버지 윤명철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준호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비느띠 깨달은 준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세진은 준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가 혼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다. 장례식 다음 날, 준호는 윤명철의 유언 지탱을 위해 한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아들아, 그리고 세진아.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없겠지. 평생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준호야,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단다. 너를 멀리서 지켜보며 너의 행복을 빌어왔다. 마지막으로 너를 안아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단다. 그리고 내 며느리 세진아, 너는 내게 딸과 같았다. 너 덕분에 나는 준호와 다시 만날 용기를 얻었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단다. 너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살게 해 주었다. 정말 고맙다. 이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열쇠는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내가 과거에 운영했던 작은 서점의 창구 열쇠다. 그곳에 너희에게 남겨줄 모든 것이 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너희의 삶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김은아라는 이름을 찾아주렴. 그 이름이 너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부디 행복하게 살렴. 너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란다. 준호와 세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그들에게 또 다른 미션을 남긴 것이었다. 그들은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한 명철 서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곳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열쇠를 사용해 창고 문을 열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책과 서류 더미였다. 윤명철은 평생을 이 작은 서점에서 준호의 친어머니와 김 회장이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그 증거들을 모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 회장이 윤명철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성한 모든 위조 서류와 박 여사가 김 회장의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증거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한 낡은 상자에서 얇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 안에는 낯선 필체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김은아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세진은 사진 속의 여자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놀랍게도 그녀의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세진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진 속의 여자는 대체 여자가 겪었던 비극적인 삶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과거 김 회장의 사업을 돕던 유능한 비서였고 김 회장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악행을 폭로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계략에 휘말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그녀는 기억을 잃었고 김 회장은 그녀가 죽었다고 위장한 채 그녀의 신분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김은하였다. 윤명철은 김 회장의 악행을 파헤치던 중 김은하라는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녀가 세진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김 회장의 감시망이 너무 촘촘해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산으로 준호와 세진에게 이 미완의 퍼즐을 남긴 것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서점 창고에 숨겨진 비밀은 준호와 세진에게 단순한 유산을 넘어선 거대한 진실을 남겼다. 그들의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세진은 자신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그리고 준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악행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인 세진의 어머니를 찾아야만 했다. 그들의 앞에는 또 어떤 이연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서 윤명철의 유산은 세진과 준호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이제 복수가 아닌 진실을 찾는 여정에 나섰다. 세진의 어머니 김은하라는 이름을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서점 창고에서 발견한 수첩을 단서 삼아 김 회장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첩에는 김은하가 김 회장의 사업 비리를 기록했던 내용들과 함께 그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교통사고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준호는 김 회장의 사업체에 남아있던 자신의 인맥들을 동원해 김은하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김 회장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은하를 사망 처리하고 모든 기록을 지웠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준호는 김 회장의 비서였던 김은하의 이름을 수소문하던 중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모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모는 낡고 허름한 주택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세진과 준호는 그녀를 찾아갔다. 이모는 조카딸 은하의 이름에 눈물을 글썽였다. 은하, 우리 은하.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저는 은하가 썼던 낡은 편지 몇 통을 건네주었다. 편지에는 은하가 김 회장의 비서로 일하며 겪었던 불안감과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은하가 사고를 당하기 전 윤명철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윤명철은 은하가 김 회장의 사업 비리를 폭로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이모는 편지의 마지막에 적힌 글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은하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저에게 이 말을 했어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강원도 산골에 있는 푸른빛 요양원이라는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요. 그곳에 제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요. 세진과 준호는 직감했다. 김은하가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김 회장에 의해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들은 이모의 도움을 받아 푸른빛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한적한 곳이었지만 왠지 모를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준호는 과거 김 회장이 후원했던 요양원 명단에서 이곳의 이름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원장은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그들의 질문에 대해 교묘하게 회피했다. 김은하라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글쎄요, 저희 요양원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세진은 원장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그날 밤
세진과 준호는 요양원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원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들을 뒤졌다. 수많은 서류들 속에서 그들은 한 환자의 기록을 발견했다. 김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의 기록이었다. 환자 사진을 본 세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놀랍게도 그녀의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지만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 20년 넘게 이 요양원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기록을 살펴보던 중 김민정이라는 이름의 환자에게 매달 거액의 후원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후원자의 이름은 김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김은아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그녀가 죽은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 김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진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저 세진이에요. 김민정은 세진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세진이 품속에서 꺼낸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흐릿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점차 생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을 더듬는 듯 했다. 이모의 펴아, 이모의 편지와 유명철의 유산, 그리고 준호의 노력 덕분에 세진은 20년 만에 어머니에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억을 잃은 채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첩에 담긴 끔찍한 진실과 또 다른 희생자의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수첩에 담긴 끔찍한 진실과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수첩에 담긴 끔찍한 진실과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수첩에 담긴 끔찍한 진실과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 중 양이 시세 영자감 종과이는 오하니 민을 댕과한 건 종과아니면 나연효는 장복은도는 오하니 민은 댕과한 건 종과아니면 나연효는 잠복은도는 종과아니면 나연효는 잠복은도는 종과아니면 종과아니면 조그아니면 종과아니면 종과아니면 조그아니면 종과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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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과아니면
좋은 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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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버지였다. 세진의 아버지는 김은아를 돕다가 김 회장의 수하들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은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고 말았다. 수첩에는 김 회장이 세진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그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김은아를 푸른빛 요양원에 감금한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세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결혼, 준호의 불행,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이 모든 비극은 김 회장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들고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 씨, 우리 아버지가 김 회장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우리 엄마를 죽이지 못하고 요양원에 감금했던 거예요. 준호는 수첩의 내용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세진의 아버지가 자신의 새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김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며칠 후 김은아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진의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세진아, 내 딸, 내가 널 못 알아봤구나. 세진은 기억을 되찾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20년 만에 되찾은 모녀의 사랑은 눈물과 함께 깊어졌다. 김은아는 김 회장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진과 준호, 그리고 김은아는 윤명철이 남긴 증거들과 수첩의 기록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았다. 그들은 김 회장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 김 회장은 이미 정신이 붕괴된 상태였지만 그의 모든 범죄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죄와 사기죄 등 수많은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 모든 진실은 세진과 준호, 그리고 윤명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들은 사랑과 정의를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만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린 아기에 대한 슬픔과 아픔은 평생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모든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희망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억울함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준호와 세진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 그리고 진실을.
세진의 어머니 김은아는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딸과 함께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세진과 함께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세진은 어머니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준호는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들의 보금자리에는 비로소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어느 날 준호는 윤명철이 남긴 서점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상자 하나였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과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첩에는 윤명철이 준호의 어린 시절을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가득했다. 운동회에서 달리는 준호의 모습,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까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윤명철은 아들의 성장을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첩을 넘기던 준호는 목이 메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고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통장 안에는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다. 윤명철이 낡은 서점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모은 돈이었다. 그리고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 준호와 내 딸 세진, 그리고 손주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윤명철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진에게 말했다. 세진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이걸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자. 우리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있는 집으로.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처럼. 세진은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윤명철의 유산과 함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아담한 집을 마련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세진은 어머니와 함께 꽃을 심고 가꾸었다. 준호는 새로운 회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했다. 세진은 매일 저녁 준호와 함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아버지의 희생을 잊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에 그 군이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다. 세진의 어머니 김은아는 가끔씩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리며 울기도 했지만 그녀의 곁에는 세진과 준호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세진은 어느 날 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 씨,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가 생겼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진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새로운 아이는 윤명철과 세진의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들은 이 아이를 사랑과 진실 속에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로 끝을 맺었다. 세진은 더 이상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잃어버린 아버지들과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야말로 윤명철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